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시장의 목정입니다. 오늘은 임수일간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겠는데요. 임묘월 식상격과 진월 편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천간의 동태를 살펴볼 때 진신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임묘진 월에도 임수일간은 제1선에 부터 편관이 진신이고, 그리고 병화 편제가 있어도 진신을 갖추는 명이 되기 때문에 기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임술관이 편관을 갖춘 명이라 하면 이 편관이라는 것은 직장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로군이 아주 높은 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병화 편제가 있다 하면 재물복이 타고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천간의 운이 흉신 상관운을 맞이할 때는 상관생재하는 운으로 작용되는 명은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운이고요. 만약에 기토 정관이 있는 명은 상관경관하는 운으로 작용이 돼서 부정적으로 그 운이 발현된다고 했어요. 어쨌거나 이 상관이란 성분은 정관을 극하려고 들어오는 운이에요. 그리고 이 상관이란 성분은 불평불만을 또 의미하는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묘월에 태어난 임수일간은 식상격으로서, 이 식상격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명이고 또 할 말을 하는 명이에요. 그런데 이 을목상관은 월지지장간에서 투관한 상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만족스러웠어도 참고 지내다가 이렇게 상관운을 맞이할 때 참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운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자, 그럼 인월의 임수, 이 식신격이 맞이하는 지지운을 살펴보면 사화 편제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운의 간지에서도 상관생재하고 원국에서도 식신생재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운인데, 인과 사는 형에 걸리는 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형살로 작용되는지 형발 형기로 작용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인월의 임수일간이 형살로 기결이 되면, 예를 들어 임목과 사화에 내포하고 있는 각각의 지장간들이 튕겨져 나와 천간에 음간의 글자, 즉 개수라는 글자가 천간에 있으면 무토와 합해서 합반돼서 합거되는 운으로 작용이 되면 이 사화 편제 기물이 파괴되고 깨지는 운으로 작용이 돼서 재물과 사업, 진로에 불리하게 발현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형살로 귀결이 되면 형살의 대표적인 모습은 구설수라고 했어요. 이 구설수는 법적인 소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임수일간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반대로 이 천간에 음간의 글자가 없을 경우, 이럴 때는 각 지장간과 합하는 음간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임목의 글자, 사화의 글자의 기물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형발이라고 하는데, 형발이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기로 작용하는 명은 만약에 천간에 개수가 있을 경우 무토와 무게 합을 해서 화오행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합화로 되는 경우는 월지월령에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임수일간이 4월, 5월 화의 계절에 태어났으면 이런 경우에는 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기로 귀결이 되는 명도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에서 이렇게 형에 걸릴 때, 상관경관하는 운을 맞이할 때는 형발이니 형기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10중8구 형살, 형액으로 발현될 공상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 원국에 기토 정관이 있고 대운이 을목상관대운이라 하면, 이렇게 운에서 상관경관하는 운을 맞이할 때는 형살, 형액으로 발현될 공산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이 명이 여자라 하면 이런 운에 10중8구 이혼으로 그 운이 작용이 돼요. 그리고 인월의 임수일간이 직장을 다닌다 하면 이렇게 상관경관하고 형에 걸리면 법적인 물상인 소송이 발현될 공산이 매우 높아 불리하게 그 운이 발현될 수 있어요. 다음은 묘월의 임수 상관격이 맞이하는 운은 상관생재하는 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생재하는 운은 재물, 사업 운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운이에요. 이때 묘월의 임수일간이 상관생재해서
어떻게 이 재물을 득하냐 하면 상관이란 것은 말화술이라고 했어요. 말화술로서 이 재물을 득하는데 여기서 묘중 을목과 사중 경금이 을경암합을 해요. 그래서 금을 또 만들어내는데 사중 편제에 숨겨져 있는 편인 인수와 을목 상관이 암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일간이 기획하고 개발한 것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투자를 받는 운으로 이 재물을 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묘월의 상관격이 상관생재하는 운은 재물 사업 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다음은 진월의 임수일간 편관격이 맞이하는 운은 재생살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일단 재생살하는 운은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진월의 임수일간이 직장을 다니는 명이라 하면 진중 을목에서 투한 상관운을 맞이하는 운으로서 이때는 직장을 그만두고 상관생재하려고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했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재생살하는 운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운과 재물운이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이 명이 여자의 명이라 하면 여자의 명에서는 재생살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성운과 연애운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다음은 4, 5월 제격과 미월 정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오미 여름에 태어난 명조는 조후위급으로 조후용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름에 태어난 임수일간은 이 물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경금, 인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경금과 임수의 관계를 경발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금이 임수의 소원지이고 발원지예요.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경금, 인수예요. 자, 그럼 4월의 임수, 편제격이 맞이하는 운은 같은 글자, 사와 편제를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맞이하는 운을 복음의 운이라고 했고 이 복음의 운은 밀어내는 운으로 작용된다고 했어요. 4월의 임수는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명인데 어쨌거나 제격 중 편제격은 돈을 다루고 유통하는 명으로서 현실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명이에요. 이런 명이 운에서 상관생재해서 또 재물을 득하고자 하는 운으로 작용하는 운인데 이때는 이 사업재 유동재를 다른 곳에 투자하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글자 2개 이상을 왕자라고 하는데 이 왕한 글자가 약한 글자를 충해서 그 약한 글자를 뽑아버리는 운으로 작용해서 그 약한 글자에 문제가 생기는 운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왕자충 쇠자발하는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국에 해수가 있는 명이라 하면 이 해수는 비견이에요. 이 비견이란 성분은 재를 극해서 그 재물을 일정 부분 빼앗아가는 성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재성이 이 해수 비견을 뽑아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해수에 문제가 생기는 운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다음은 5월의 임수, 정제격이 맞이하는 운은 사와 편제의 운을 맞이하는 운으로서 재성이 혼잡된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 재성이 혼잡된 운은 그 재성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운으로서 재물을 탐하는 운이 매우 강한 운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5월의 임수 정제격은 정제라는 성분은 알뜰살뜰 월급의 의미라고 했어요. 이러한 5월의 임술간이 운에서 편제 큰 돈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런 운에 재를 탐하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탐을 하는 운을 맞이할 경우 사주 구조가 불리하게 놓여진 명조는 오히려 이런 운에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운이에요. 예를 들어 원국에 비겁이 중중하면 이 비겁이 이 재물을 빼앗아가는 운으로 발현돼서 이런 구조의 임수일간은 재물운이 불리하고요. 만약에 유리하게 놓여진 명조는 예를 들어 상관생재 재생관하는 관성이 있을 경우 이러한 구조로 된 명조는 재물운이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만약에 이 명이 남자의 명이라 하면 남자의 명에서 재성은 여자예요. 그러면 재성운이 들어올 때 연애의 욕구가 강한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인격의 임수일간이 운에서 또 재성운을 맞이할 경우 남자의 명에서는 연애의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운이에요. 다음은 미월의 임수일간 정관격이 맞이하는 운은 재생관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재생관하는 운을 맞이할 경우에는 재물운과 직장운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미월의 임수도 사오음이 방합국을 이루어 재성운이 매우 강한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고요. 다음은 신유월 인수격과 수월 편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신월의 임수 편인격이 사화 편지의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는 사화 신이 형에 걸린다고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형살로 작용이 되는지 형발 형기로 작용이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앞서 인월의 임수 일간 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신월의 임수 일간이 만약에 원국의 기토 정관이 있고 대운이 을목 상관운에 거하고 있는 명이라 하면 이렇게 형에 걸리는 운을 맞이할 때 이 상관경관의 운도 같이 작용이 되면 거의 10중 8구 형살, 형액으로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에요. 즉 구설수에 휘말려서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신월의 임수일간은 매우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이렇게 형과 상관이 경관하는 운은 형발 형기를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임수일간도 을사년에는 구설수에 휘말려서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재물과 문서의 운이 매우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은 6월의 임수일간 정인격이 맞이하는 운은 사화 편지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인수와 재성이 만나는 운에는 재물과 문서의 치환적용이 발현될 수 있는 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임수일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돈으로 치환하려는 운이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런데 사와 유는 반합을 해서 그 모행을 또 만들어내는 운이에요. 임수일간은 그 모행은 인수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팔아서 돈으로 치환을 했는데 다시 그 돈으로 다른 문서를 잡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은 수월의 임수 이 편관격이 맞이하는 운은 최생살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귀문 원진까지 걸리는 운이에요. 그래서 수월의 임수일간은 재생살하는 운으로서 재물 사업이 불리하지만 이것이 귀문 원진까지 걸리는 운이기 때문에 더욱더 재물과 사업 그리고 직장운이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진월의 임수일간처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서 상관생재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재생살과 원진 귀문으로 작용하는 운이기 때문에 진월의 임수일간보다 더욱더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은 해자월 걸록격, 양인격과 축월 정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명도 조후 위급으로 조후 용신이 필요한 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병화가 원국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해월의 임수, 걸록격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사화 편지의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에는 사와 해가 충에 걸리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충에 걸리는 운도 충살로 작용되는지 충발 충기로 작용이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일단 충의 작용은 파괴, 이별, 이동수의 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하는 운에는 기본적으로 이동수가 있는 운으로 발현이 돼요. 그런 다음 이것이 충살로 귀결이 되는지 아니면 충발 충기로 귀결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충살로 작용이 되는 명은 해수와 사화에 내포하고 있는 지장간의 글자와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있을 경우 충살로 귀결이 돼서 그 이동수와 변동수가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것이고, 충발 충기로 작용되는 명은 천간에 음간의 글자가 없을 경우 충발 충기로 귀결이 돼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전화 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충살로 귀결이 되는 명은 이 비견한테 이 재물을 빼앗기는 운으로 작용돼서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고요. 충발 충기로 귀결되는 명은 이 재물을 득할 수가 있어서 재물운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고요. 다음은 자월의 임수 양인격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사화 편지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이 양인 겁재가 들어오는 이 재물을 겁
겁탈해 가는 운으로 작용돼서 재물운이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자와 산은 자사태지의 관계로 놓여진 글자라고 했어요. 태지의 물상은 끊임없이 잉태하는 물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작사하는 모습이 태지의 물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태지의 운을 맞이할 경우 이 양인겁재가 끊임없이 이 재물을 빼앗아 가려는 운이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불리하게 발현되는 것은 사주에 묘와 신이 있는 명조예요. 이 태지는 형에 걸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태지는 형에 걸릴 때 가장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묘와 신이 있는 명은 자묘형, 사신형에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병귀한 현상으로 발현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양인겁재가 정상적으로 이 재물을 겁탈해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기괴하고 변태스럽게 형의 물상이 발현이 돼요. 다음은 축월의 임수, 정관격이 맞이하는 운은 재생관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재생관 운을 맞이할 때는 재물, 사업, 직장 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고요. 남녀 모두 이성운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사와 축은 반합을 해서 금, 오행을 또 만들어내는 운이에요. 이 금, 오행은 인수예요. 그래서 재생관하면서 금, 인수로 변화가 돼서 다시 인생신하는 운으로 작용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오늘 임수일간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계수일간 천간의 동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